저는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제 아이는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는 박은숙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습니다. 큰 집은 텅 비어 있고 저녁이면 혼자 밥상을 차려 먹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요양병원 봉사활동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랐거든요. 묻어두고 싶은 기억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어요. 박은숙 선생님, 오늘부터 글쓰기 봉사 담당하실 환자분은 한도연 씨예요. 간호사가 건넨 차트를 받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한도연.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을까? 50년 전 20이었던 저를 처음으로 사랑해준 남자. 군에 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결국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저의 첫사랑. 설마 그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흔한 이름이니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하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운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50년이 지났어도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글쓰기 봉사 나온 박은숙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말끝이 흔들렸어요. 도연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말기암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간호사가 조용히 귀띔해준 말이었어요. 저는 그의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지만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시선은 자꾸 도연의 손목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낡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반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으니까요. 군에 가기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다방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그때 저는 도연의 손가락에 은반지를 끼워주며 말했죠. 꼭 돌아오라고. 무사히 돌아와서 저랑 결혼하자고. 도연은 웃으며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왔지만 제게는 오지 못한 거겠죠. 연락이 끊기고 소식이 없던 그 시간 동안 저는 혼자 너무 많은 걸 결정해야 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그럼 오늘은 편하게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만 들려주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참 예뻤는데 눈웃음이 특히 예뻤죠.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펜을 쥔 손만 떨릴 뿐이었죠. 예전에 도연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제 눈웃음이 예쁘다고,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 같다고. 그 사람이랑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지키지 못했으니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하지만 글씨가 흔들려서 나중에 보면 알아볼 수 없을 것 같았죠. 봉사 시간이 끝나고 병실을 나올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결국 멈춰 섰어요. 복도로 나온 저는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 만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를 마주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주 2번씩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도연과의 시간이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매번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고 노트에 받아 적었죠.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잠든 사이 저는 조용히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이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죠. 은수가 미안하다. 그날 너 혼자 두고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어요. 도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닿지 않았나 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었어. 퇴원하고 나니 넌 이미 떠나고 없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기대서서 한참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간호사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민은 제 옛 제자였어요. 6학년 담임을 맡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 있었죠. 키가 훌쩍 크고 얼굴도 많이 변했지만 그 착한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늘 밝게 웃으며 선생님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됐어요 라고 말하던 착한 아이.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답답해서.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수미는 제 손을 잡아주더니 말했어요. 저기 한도연 환자분 말이에요. 혹시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선생님만 오시면 표정이 달라지시거든요. 그리고 잠꼬대도 자주 하시고. 그럴 리가. 처음 만난 사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었고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기해요. 다른 봉사자분들한테는 말도 안 하시는데 선생님한테만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도연도 뭔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저희는 서로를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것 뿐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도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옛날 시집이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시인의 책이었죠. 저는 그 책을 읽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가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를 읽다가 저는 문득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였죠. 저는 시 낭독을 멈추고 그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거기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은숙 앞으로 1973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50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편지. 그 편지요. 뒤에서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수민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 근처에서 주웠던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걸 도연 환자분 물건 사이에서 발견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이름인가 싶어서 그냥 두긴 했는데. 수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도로 내려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결국 편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봉투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수민이 편지를 집어 들려는 순간 저는 말했어요. 내가 볼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의 글씨였어요. 50년 전 그대로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눈물이 흘러서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은수가 나 이제 돌아가 하지만 내가 내 아이를 지키길 바란다. 나 대신 꼭 안아줘. 사랑한다. 평생 사랑할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창밖으로 겨울 바람이 불어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 속 글씨만 눈에 들어왔죠.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 버렸어요.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군에 간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알게 됐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처음엔 기뻤습니다. 도연의 아이라니. 저희의 사랑이 이렇게 생명으로 태어나다니.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죠. 저는 겁이 났습니다. 20살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당시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부모님도 친척도 모두 등을 돌릴 게 뻔했죠. 그래서 저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의사가 말했어요. 임신 6개월인데 이젠 못 지워요. 낳아야 합니다. 저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으셨어요. 방에 틀어박혀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저 담배만 피우며 밤을 지새우셨죠.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하셨던 겁니다. 결국 저는 시골 친척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서 저는 혼자 배를 안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아이는 이른 봄에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죠. 작고 예쁜 아기. 까만 머리카락에 작은 손가락. 제 손을 꼭 쥐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아봤지만 곧 빼앗겼어요. 친척이 데려갔습니다. 어디론가 입양 보낸다고 했죠. 그게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손목에 채워졌던 별 모양 팔찌. 그것만이 제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어요.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저를 찾을 수 있게. 그런 희망을 담아서 채워줬던 팔찌. 1년 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어요.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죠. 결혼 후에도 저는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 제가 지키지 못한 생명. 밤마다 꿈에 나타났어요.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과거를 알고도 받아준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는 평생 그에게 마음을 다 주지 못했습니다. 늘 어딘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수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릴 적 저를 보신 적 있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민을 바라봤어요. 수민은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보여줬죠. 거기엔 별 모양 팔찌가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은팔찌. 50년의 세월을 견딘 작은 팔찌. 제가 만든 거였어요. 아이를 낳던 날 친척에게 부탁하며 손에 쥐어줬던 그 팔찌.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수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친어머니가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팔찌만은 버리지 못했죠. 유일한 흔적이니까요.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늘 궁금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수민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착하고 따뜻했던 제자가 제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수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6학년 때 저한테 특히 잘해주셨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신경 써주시고 저는 그게 늘 이상했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지 그리고 이 팔찌를 볼 때마다 표정이 이상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깜짝 놀라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5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민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수미는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용서받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수민을 만나야 했죠. 복도에서 수민을 발견했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민아, 나 할 말이 있어.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희는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널 낳았어. 50년 전 일이야. 수미는 숨을 멈춘 것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이라는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람 아이를 가졌지. 하지만 겁이 났어. 그땐 여자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죄였으니까. 부모님도 세상도 모두 나를 손가락질했을 거야. 그래서 난 널 친척에게 맡겼어. 그리고 평생 도망쳤지. 너를 찾을 용기도 없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내가 6학년이 됐을 때 처음 봤어. 출석부에서 내 이름을 보고 알았지. 입양간 친척 내 성씨였으니까. 그리고 내 손목에 팔찌를 봤을 때 확신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이미 넌 다른 가족이 있었고 나는 그저 선생님일 뿐이었으니까. 수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수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늘 선생님이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달랐죠. 선생님 눈빛에서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졌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수민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어른이 됐으니까 그리고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더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도연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이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저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수가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랐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연 씨, 미안해요. 저 혼자 결정했어요. 당신한테 알리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른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곁에 없어서 편지도 보내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2달이나 있었어. 태어나고 너를 찾으러 갔는데 넌 이미 떠나고 없더라. 결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너를 끝까지 찾았어야 했는데. 그냥 포기했어.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도연은 수민을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내가 우리 딸이구나. 이제야 만나네. 미안하다. 아버지 구실 한번 못 해봐서. 수민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희 셋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그저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랄 뿐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민도 근무 시간 외에 도연을 돌봤어요. 저희는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었습니다. 도연은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군대에서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제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제 생각뿐이었다고. 은수가 너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친구 소개로 만났잖아요. 그때 당신이 수줍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여전히 그때 그 웃음이었어요. 너무 예뻐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 집에 가는 길에 너를 배웅하면서 온종일 떨었어.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비록 50년이 지났지만 저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수미는 저희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질문도 했어요.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 데이트는 어땠는지. 저희는 기꺼이 대답해줬죠. 엄마는 정말 예뻤어.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천사인 줄 알았지. 도연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미는 재미있어하며 웃었어요. 아빠는 멋있었어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멋있었지. 키도 크고 어깨도 넓고 무엇보다 눈빛이 착했어. 저희는 그렇게 가족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뒤 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길어야 일주일이라고. 저는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민도 밤 근무를 자청했어요. 저희는 도연 곁을 떠나지 않았죠. 도연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말도 잘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 손은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은수가 네, 도연 씨.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우리 딸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을 다시 만나서. 도연은 수민을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엄마 잘 모셔야 한다. 평생 혼자 힘들게 사셨어. 수민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잘 모실게요. 도연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잠들었어요. 저희는 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가시길.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고. 일주일 뒤 도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며칠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수민도 교대 시간마다 들러 도연을 돌봤죠. 어느 날 저녁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후회는 없어. 너를 다시 만났고 우리 딸도 봤으니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이제 함께 있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가야 해. 하지만 은수가 넌 수민이랑 행복하게 살아 약속해. 그날 밤 도연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 저는 도연의 침대 위에서 마지막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게 남긴 글이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잃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야. 널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수민이를 부탁해. 그리고 은수가 이젠 용서해. 너 자신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수민이 제 곁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저는 수민을 바라봤어요. 수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랑 같이 사실래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수민을 안았습니다. 50년 만에 안아보는 제 딸. 저희는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연 씨, 당신의 편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린 이제 괜찮을 거예요. 50년을 숨기고 살았던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은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수민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5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났어요. 수민과 함께하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도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처럼 인생은 돌아오는 거였어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결국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딸도 사랑도 용서도. 이제 저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상처였지만 결국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된 이야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오래 묻어둔 상처가 있나요?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썰폭탄 살롱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요. 감사합니다.